네, 1월 12일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 찐시황 하니까 나도 입에 안 붙어가지고. 아, 저도 진시황 되고 싶네요, 진짜. 네. 불멸의 불로초를 먹어가면서. 아니, 그 진시황이 아니니까. 찐. 시황에 대해서 찐하게 이야기하자. 그래도 그게 그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찐시황 이름 좋네요. 네, 작가들이 그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좀 짱인 것 같잖아요, 느낌이. 하여튼 입에는 잘 달라붙어요. 네, 좋네요. 자, 일단 오늘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반등했는데 이제 그 전에 네. 우리 화면을 보니까 이게 커플룩 같이 돼 있는데 오늘. 네. 오늘 진짜 커플룩인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기 그 뭐죠 감사 인사 해야 된다면서요. 맞다, 그것도 있고. 진짜 저 지난주 금요일날 광명 이케아 갔는데 팬이라고 하는 모녀분께서 사진 찍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진짜 케이크를 진짜 같이 사진 짝자고 와서. 네, 그래서 사진 저는 진짜 기쁘게 찍어드렸는데 너무 고맙다고. 저 쇼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케이크를 투척하시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황 이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 방송 보시는 분이 우리 둘이 부부냐고 물어봤다고. 옷도 커플룩이고 오늘 부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반등의 의미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이 물론 파월 의장 그런 의견 때문에 연말에 긴축은 연말 정도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른 것으로 일단은 다들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제 좀 추세가 좀 돌았을까? 왜 그거에 따라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추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이에요. 제 손님도 제가 맨날 요새 막 급락할 때 판다고 그러면 제가 못 팔게 하거든요. 그분이 막 2,800, 2,600 막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차트로는 저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하지만 10월 달에 또 돌아서서 바뀌지 않았냐고. 근데 시장은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긴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이제 케이블 방송 이제 전화 이제 할 때도 말했지만 파월의 2부로 시작해서 지금 파월의 2부로 또 시작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올해 금리 인상하는 건 그냥 기정사실. 그죠? 3월부터 하는 건 기정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축소? 그런 부분들이 훅 들어온 거잖아요. 내 머릿속엔 그거 아직 없었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내 머릿속에 없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랬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이 가라앉혀 준 거죠. 잘 되면 이제 한 연말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살짝 바꾸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빨리 들어오면 6월 달부터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12월 달이라 보니까 시간 좀 벌었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급락했었던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 이런 부분들이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나온 상태인데요. 저도 어제 보면서도 좀 과하게 많이 빠져서 이제 또 내일 옵션 만기다 보니까 좀 어저께가 좀 약간 과매도 구간, 오늘은 좀 리바운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빠진 것도 위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추세의 전환이냐 아니냐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추세 돌아서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50포인트를 넘지 않으면 계속 상단이 막혀 있다. 박스권. 계속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300, 그 다음 반등 3,250, 그 다음 반등 3,200 이렇게 50단위로 쪼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요, 고점이. 그러다 3,150, 3,100, 3,050, 3,000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 지난번에 한번 3,000 넘어갔었잖아요. 3,010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네. 그래서 또 3,000에 또 막히겠죠, 만약에. 오늘 또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네. 그래서 또 3,000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하단은 지금 계속 2,900에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다. 네, 하단은 2,900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2,900이라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하단이 뚫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일단 이번에 2,900선대에서 카바를 했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00선에 좀 강력한 저항 아마 2,980부터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980에서 3,000선에 좀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어떻게 넘어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걸 넘어가려면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사실은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시장에 화끈한 뭔가가 있어줘야 되고 수급의 변화라든지 뭐 외국인들의 뭐 태도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환율도 지금 1,200원 넘어갔다가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180원? 네. 요 언저리에서 놀아야지만 그나마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시장의 추세의 변화도 없다. 박스다. 이 박스 안에서 뭔가 탈출하려는 징후가 나타날 때 그때부터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많이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정말 추세 없이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뭐 내일도 뭐 오를지 떨어질지 이제 내일 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네. LG에너지솔루션 우리 일반 청약 네. 몰리잖아요. 네. 그럼 지난번에 카카오뱅크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시장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럴 때 오를 때 이게 네. 현금화를 좀 해야 되나? 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요번 주까지는 열심히 이제 팔 거잖아요. 수요 예측 했잖아요. 이제 수요 예측 했는데 뭐 1800대 1인가 뭐 아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뭐 엄청난 크기라고 막 그러긴 하는데 아마 돈이 엄청나게 몰려 근데 들어갈 어차피 거라고. 그게 증거금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전체는 아니긴 하겠지만 규모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몰린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거기에다 지르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모에 청약하려면은 오늘 정도까지는 팔아야지 돈이 나오죠. 수요일까지는 팔아야지 목금 월요일 날 나오니까 뭐 화요일 날까지 버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좀 현금 마련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주 말에 그러니까 21일 날 그때까지만 납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그때까지는 현금이 초반부터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급격하게 막 팔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중반이면은 매도의 피크는 끝났을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기관도 뭐 마찬가지 일정 부분 왜냐하면 룸을 좀 비워놔야 되니까 기관도 그걸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끝나고 나면은 뭐 공격적인 매도는 사실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매도를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 사서 못 가는 거죠. 대형주들이. 왜냐하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패시브 펀드들은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싫든 좋든 담아야 돼요. 근데 지수 그렇죠. 추종해야 되니까. 2위, 3위 될 테니. 네.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은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아시잖아요. MSCI 지수 편입 만약 있으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모든 펀드들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빈자리를 좀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고 지난번에 뭐 ETF 쪽에서는 뭐 저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LG화학 빼고 그거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LG화학을 홀라당 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도 지금 양극재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재.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양극재 쪽에 투자를 2025년까지 한 5천억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면은 뭐 거기서 비중 좀 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집어넣으니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서 다 0. 몇몇 %씩 다 조금씩 띄어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사고 조금 파니까 못 올라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막 기관들이 지수 편입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있는 동안은 계속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급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중에서 대형주들이 조금 소외되는 현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런 그런 변동성 장세만 계속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런 부침이 있는 종목들 지수에 대해서 부침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네 그런 쪽들은 조금 상승을 이용을 해서 조금 비워놓고 다시 바라보기. 왜냐면 이게 팔아놓으면 다시 살 수 있는데 안 팔아놓으면은 다시 못 사잖아요. 사실 저 지난번에 동진 세미캠을 갖고 있다가 31,000원대 샀었는데 막 급등하길래 신나가지고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정도면 됐다. 우리 팔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냥 종가에 팔어 막 이래가지고서 며칠 오른 다음에 팔았는데 더 많이 가서 화가 났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지면서 또 동진쌤이 이렇게 막 급락을 하잖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좀 의도치 않게 기회가 계속 와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날이란 보장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 지수랑 같은 방향을 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언더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수보다 약간 위에 있거나 지수랑 똑같은 흐름을 타는 종목들이라면 지수가 저항받는 구간에 가서는 비중을 좀 조절했다가 다시 눈치 좀 보고 약간 분위기 바뀌었네? 뭐 외국인 수급 바뀌었네? 아니면 기관 매도 줄었네? 이런 분위기를 좀 보면서 다시 채워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설 전에 조금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면은, 왜냐하면 지금 약간 순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에서도 좀 순환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한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저희 직원들이랑도 좀 얘기했지만 올라서 팔 거 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왕창 내리고 오를 때는 약간 찔끔? 이렇게 오르니까 찔끔이 문제가 아니라 오를 때 오늘 다 고르게 다 올랐잖아요. 그냥 3, 4% 뭐 2차 전지 많이 빠졌으니까 6, 7%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빠진 게 10몇 프로, 20%씩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빠진 게 20% 이상씩이라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저께 뭐 물을 탔으면 모를까. 물 타도 아마 원금 안 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라도 팔 게 없고 빠지면 또 괜히 사기 싫고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섹터별로 뭐 만고의 진리예요. 시장이 폭락하면 제일 많이 빠진 놈이 제일 많이 튀어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 리바운딩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활용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 아직까지 추세 다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확실한 바닥 아니고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좀 조절해 놓고 좀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종목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중을 좀 조절해 놓는 것도 요번 반등 구간에 조금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연말에 과연 2022년도에 21년도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소재주,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게임주 네. 이런 네. 것들이 또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거 네. 가지고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일단 2차 전지주 먼저 얘기하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한 7%씩만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근데 맞아요. 물론 그 전에 뭐 20% 이상씩 빠졌으니까. 네. 자, 일단 조정이 끝나고 이제부터 반등으로 봐야 될까? 역시 이것도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 저 손님들한테 지난주부터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초도 그랬고 셀은 좀 바닥인 것 같다. 아, SK이노베이션이나 네. LG화학이나 SDI나 뭐 이런 셀 있죠, 대형주. 걔네들은 조금 바닥인 것 같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린 돈을 한번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엄청난 공모가 몰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데 반대로 생각하면 SK이노베이션이나 SDI는 얼마나 저평가로 보이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네, 그렇다면 에너지 솔루션이 뭐 고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보면 이쪽은 너무 지금 하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뭐 블룸버그에서 올해 주목해야 되는 50종목에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2차 전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너무 사랑했는데 정말 더럽게 안 가가지고 속상했었는데 뭐 하여튼간 올해 주목해야 되는 종목 50개에 뽑힐 정도니까 블룸버그에서 좀 기대를 해보고 최근에는 뭐 물적 분할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엄청 좋다. 그리고 올해 뭐 미국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거 고려해서 SK이노베이션의 가치도 조금 더 높게 보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SDI도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리포트들도 사실 나와요. 근데 SDI가 4분기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최근에 조금 약세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리바운딩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하고 상장하면 나머지 두 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소재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시세 장렬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깊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정이 깊어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일정 부분 조금 돌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려면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3,000포인트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그 지수가 3,000포인트 왔을 때 이 주식들이 20% 이상 되돌림 반등이 이상 있지 않으면 힘을 좀 빠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20% 이상 반등인지 뭔지라고 뭐 종목별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랄까 섹터별로 종목별로 왜냐면 지금 뭔가 좀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주들이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하고 자율주행차 관련주 말고는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또 상당히 강세 보이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주도주는 작년부터 이제 하드웨어 쪽, IT 하드웨어 쪽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어. 그리고 실적도 나올 것 같아. 이미 수주도 받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공장 지어서 만들어서 납품하려면 시간 갭이 있어. 그렇지. 이 시간 갭 동안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게 고민이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성장률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바로 매출 나오고 바로바로 실적이 투입될 수 있는 기업들이 올해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 기업들. 결국 실적. 네. 실적이네. 올해 무조건 실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의 기대치보다는 바로바로 눈높이에 맞는 실적이 바로바로 나와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올해는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냥 좀 몇 종목 좀 주도주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여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고 궁금해하시죠. 제 고객분 중에서도 옛날 LNF 사놓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가장 네, 그렇죠. 이쪽이 대장이었었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추세만 놓고 보면 일단 지금 제가 선을 좀 러프하게 그려볼게요. 추세가 좋나요, 지금? 여기가 저점이어서 그 지난번에 맥점이라고 동그라미 쳐놔줬었잖아요. 네. 여기 저점이라고 따지면 요렇게 그거 봤을 때 약간 이거 뭐지? 이건 어떻게 없애나요? 그냥 마우스 딴 데로 가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승 추세는 일단 깨졌죠?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서 돌파 시도 실패하면서 추세 복귀 실패하면서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약간 양극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현상이 좀 많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제 생각인데 LG 화학도 하겠다고 그러고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기업들이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도나도 다 투자하고 양극재 한다고 그러면은 또 물론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하겠지만 과거보다는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게 조금 둔해질 수도 있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근데 또 요새 또 소재 가격들도 엄청 올라가지고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재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 좀 많이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극재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거하고 LNF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많이 갔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어제하고 오늘만 따지면 거래가 생각보다 막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거래가 터져주면서 뭔가 좀 바뀌어주는 반전이 나오면서 양봉이 오늘 세게 나왔다라면은 뭔가 좀 괜찮겠다 생각했을 텐데 지금 그런 반등 아니고 다만 이제 아직 중기 추세선인 60일선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리바운딩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은데 이날 보시면 여기 두 개 보이시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윗골이 길잖아요. 두 번, 이틀 동안, 그죠? 이날도 윗골이 길고 이날도 윗골이 길고 위로 완전히 이렇게 피레침 꽂듯이 저항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저항선을 연결해 보면은 가격이 지금 한 46만 한 7,000원,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최대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돌파되더라도 여기 20일선이 하락하면서 가파릅니다.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완만하면 사실 뛰어넘기가 쉬운데 이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한 번은 쉽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 가격 저항대 46만 뭐 7, 8천 원 요 수준에서 1차적인 저항 염두에 두시면서 약간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전략. 뭐 만약에 여기가 넘어가서 오버슈팅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8만 원 정도면은 단기 최대 저항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8만 원 부근을 최대 저항대로 하는 요 가격대 되겠죠? 요 가격대 정도. 요 가격대. 줄을 제가 좀 뭔가 잘못 그렸다. 잠시만요. 요 가격대 어디 갔지? 네. 요 가격대 정도가 최대 저항대다라고 일단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요 가격대 조금 최대 저항대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세는 절대로 지금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예, 단기에는 해결이 안 난다 생각하시고 2차 전지 소재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해서 좀 저항대에서 비중을 좀 조절해 놓으시는 전략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이고 이게 헷갈려요. 맨날 N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인지 아인지. 그래도 좀 약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헤드 앤 숄더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저걸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러다 이제 지지선, 네. 뭐 저게 61선인가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와 주길 바라는데 이제까지의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계속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네, 깼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 일단 LNF가 그나마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덜 빠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역시 61선이 하향으로 지금 돌기 시작했죠. 그 하향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21선도 지금 다시 돌았죠,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이 종목도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한 20만 한 5, 6천 원 정도? 네. LNF 같은 경우 가면 아마 매물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대 좀 보시고요. 고가격대 가면 한번 비중 살짝 조절해 보시는 전략도 어떨까 싶어요. 수급만 놓고 보면은 지금 보시면 네, 외국인이 이틀 동안 샀잖아요. 뭐 기관도 오늘 좀 샀어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랑 투신들 좀 많이 버렸겠죠. 뭐 공모에 참여하려고 버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매수한 것만 보면은 다행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방에 가기는 어렵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서 뭔가 호재가 터져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 22만 원 부근에는 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여기 18만 원 부근 박스 저점, 상단은 여기 한 22만 원대 후반. 여기를 박스권이라고 두고 박스권 중단부가 여기잖아요. 지금 박스권 중단부 아까 저항대라고 말씀드린 한 20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이걸 뭐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다 털고 떠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좀 완만한 상태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박스를 좀 좁혀가면서 추세 전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제가 모르는 다른 뭔가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막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선에서는 이 두 개 그어드린 저항선을 계속 좀 저항선으로 두시고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일 또 오른다. 만약에 뭐 빠진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다들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혹은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르는 거 보니까 이제 상승 반전이 되나?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 하자 혹은 지금 사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시점은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만약에 물 타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장대 양봉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조정이 들어오면은 오늘 저점과 어제 저점을 손절선으로 놓고 뭐 약간 접근 시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가격적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 네, 19만 원 초반 정도에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한번 나 짧게 한번 손절하겠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 만하긴 한데 굳이 막 이렇게 공격보다는 제가 왜냐면 이 종목은 사실은 아까 에코프로비엠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박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박스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만 잘 되면은 아까 그어드린 박스 중단부, 상단부 쪽으로 단기적으로 이동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되겠지만 굳이 막 좀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섹터 안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동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에 더 다시 추세를 강화시켜가지고 간 거를 본 적이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랐던 만큼 그 이상으로 좀 그 조정하거나 하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정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이게 이평선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풀려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이 크게 풀려 있고 아직도 이게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벌어져 있는 이평선들을 오므러들게 해서 좀 축소시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2차 전지 소재 섹터 쪽에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분명하게 자기 손절 라인을 지켜라. 그렇죠? 뭐 55%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맞아요. 그 밑으로 빠지면 바로 손절하겠다. 네, 맞아요. 이런 각오와 할 수 있는 분만 들어가라. 네, 맞아요. 왜냐면 요새는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장비가 지금 우월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비 좋다고 또 지금 들어가면 또 그쯤에 물리는 거라고. 근데 그럴 수 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받을 때는 들어가 볼 수 있는데
항상 요새 오르는 날 쫓아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뭐든지 시장에서.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탄력이 딱 떨어지긴 했는데 요새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소재보다는 장비 쪽이 유리한 게 맞아요. 올해는 확실히. 근데 이제 그거만큼 또 요새 많이 갔으니까. 근데 그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주 받고 발주 받으면서 실적이 찍혀주면은 뭐 다른 흐름을 그려낼 수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약간 흐름을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주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진짜 내가 이 돈이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한다면 과연 여기다 투자할까?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제 박 부장님이 그 1,000만 원이 있어.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주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장비주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제3의 어딘가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IT 반도체. 이거 봐. 그 분명히 그 섹터가 좋아 보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네. 진짜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데가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못 가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게 없으면 더 계속 갔을 텐데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더 아주 좋은 가격이 되든가, 그러니까 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든가, 맞아요. 아니면 어떤 호재가 나와서 야 네. 이제는 오를 수 이런 어떤 반전이 되지 않는 한은 네. 우리 그냥 많이 하락했네, 언젠가 오르겠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네. 투자해 굳이 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안 사자니 또 불안하고 그렇지, 그런 또, 섹터예요. 언제 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섹터예요. 그러니까 굳이라는 단어를 좀 붙일 수 있는 긴가민가 하면서 살까 말까 하면서 싸긴 싼 것 같은데 근데 저거보다는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진짜 반도체하고 IT 부품 뭐 이런 쪽들 장비 쪽들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 나오고 하니까 지금 그 딱 1,000만 원 있다. 이거 사야 되겠다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뭐예요? 전 샀죠. 그러니까 뭐? LG전자 샀지 어저께. LG전자 중소소부장 쪽이 아니네요. 전장 보고 그냥 샀어요. 전장 보고? 저도 한번 우량주 한번 사보려고. 맨날 중소형자다가? 맨날 그래도 저 사막 콘덴서도 한 3달 갖고 있었는데 진짜 안 갔었는데 어디게 한 방에 폭등해가지고 꼴드베기 싫어서 털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꼴드베기 싫어서 털어버리면 꼭 가긴 가던데 근데 그게 웃긴 게 주식이라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제가 사막 콘덴서를 처음에 샀을 때는 MSC잖아요. 샀을 때는 그때 공시가 나온 게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대. 안 가요. 근데 내가 뭐야? 테슬라랑 계약했더니 왜 안 가? 막 이랬는데 어저께 갈 때는 1월 달부터 납품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막 급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별꼴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요새는 좀 약간 저 열받게 하는 종목들 좀 처단해가면서 처단해버려. 네, 처단해가면서 좀 많이 빠진 뭐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뭐 요새 보니까 철강도 좀 많이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기계류들도 좀 좋아 보이고 이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긴 안목에서 좀 담아가면서 또 단기로는 저는 근데 하여튼간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실적 바로바로 꽂힌 애들, 턴어라운딩 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IT 쪽하고 이제 뭐 자동차에 붙어 있는. 왜냐면 요새 움직이는 것들 보세요. 다 자율차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다 뭔가 맞아요. 붙일 수 있는 IT 하드웨어들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해의 화두가 자율주행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데는 또 애플과의 그 분사 이슈가 있잖아. 이게 이제 모멘텀이 돼서 또 확 시장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게 자율차도 뭐 당장 뭐랄까 지금 레벨 2 정도인데 이제 뭐 레벨 4가 진짜 손 안 대고 운전하는 거라며요. 그리고 레벨 3 정도만 돼도 이제 운전하는 그렇죠. 건데 그거가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뭐 로봇이 되는 거고 돌아다니는 IT 기기가 되는 거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전기차 이런 모든 부분들이 IT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게 총 집합체. 그렇죠? 뭐 5G도 같이 돼야 되겠고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모든 기능적인 부분들이 하나로 다 몰켜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IT가 향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쪽들이란 말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가 다 그렇죠. 되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큰 그림에서 자율주행차라고 쓰지만 그 하부단에 있는 IT 하드웨어 쪽들이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시장이 여태까지 이제 공급의 병목 현상, 뭐 물론 올해도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8인치 쪽이 강세라고 하면서 DBH텍이 지금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그렇죠. 해성 DS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다 보니까 급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공급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엔 좋아질 거야. 다다음 주에 좋아질 거야. 다음 달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이게 못 쫓아오다 보면은 기대감이 의심으로 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대감을 계속 연결시켜 줄 만큼 뭔가 좋아지는 지표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 이제 중국의 PPI, CPI가 예상치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한 거잖아요. 인플레 우려감이 되게 컸었는데, 사실 오늘 밤에도 있잖아요. 미국 이제 12월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요게 또 관건이에요. 이게 또 예상치보다 높아버리면, 그렇지.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가면서 또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CPI, 또 목요일 날인가 PPI 있거든요. 요거 두 개까지 좀 잘 넘어가야 돼요, 시장이. 남의 나라 지표 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주식하면서.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이랑 그렇죠. 미국이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좀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번에 막 폭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저는 좀 IT 쪽 많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덜 빠지니까 덜 올라오긴 했어요. 원래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놈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 가던 것들은 거스리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IT는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그 LG전자 우리 네. 박 부장님이 참 좋게 봤죠. 네. 근데 좋게 본 시점에서 상당히 좀 늦게 주식을 사신 것 같기는 한데. 팔았었어 한번. 이런 단타를 대형주로 단타를 치고 앉아 있어요. 대형주로 단타를 치면 되나? 아니, 왜냐면 이게 그때 제가 13만 원에서 좋다고 그래서 14만 원 넘어갔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무슨 벤츠에다가 인포테인먼트 뭐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좋게 본 종목은 이런 실적 발표 등 다 알고 있었던 악재 급락할 때 땡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죠. 그래서 제가 LG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좋게 보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그 둘 다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박 부장님은. 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가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지금 시점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하고 어디가 더 흐름이 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액션은 LG전자를 선택하셨지만. 이게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과 내가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저 같으면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LG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LG전자는 좀 물러날 데가 없고, LG 디스플레이는 일정 부분 좀 시장의 기대치가 좀 반영된 상태 속에서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사더라도 이 삼성이한테 수주받은 발표 나면 그때 팔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왜 발표 안 하는 거죠? 제가 전화할게요. 그러니까 발표하라고. 빨리 좀 발표하라고. 왜냐면 삼성이 옛날에는 계속 부인했었는데 요새는 부인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CES에 갔을 때도 물어봤더니 열어놓고 모든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삼성의 뉘앙스가 약간 중국 쪽 약간 손절 분위기고, LCD 쪽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 OLED 쪽 이런 쪽에서도 약간 LG 쪽이랑 좀 손잡으려고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터져주면서 주가가 좀 터져주면은 단타 치고 나와야지 막 이런 생각인 건데, 저는 디스플레이도 다 전장에서 좋으니까 좀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새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은 목표가가 뭐 3만 원, 뭐 3만 2천 원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목표가가 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LG전자는 4분기 실적 발표도 이미 끝났고, 뭐 실적 발표 리스크 자체가 아예 없어. 그래서 13만 원만 계속 깨지 않으면 빨 때마다 조금씩 더 사볼 생각도 있어요. 근데 13만 원이 깨지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 내가 절대 깨면 안 된다고 하는 선을 깨면 기계적으로 팔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됐을 때는 꼭 나중에 좀 실패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장기 투자 관점에서 3호와 가는 전략을 쓰든지. 맞아요. 장기 투자적인 관점이면 13만 원 밑에까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완전 땡큐잖아요. 또 사야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분위기로는 13만 원을 다시 깨면 안 될 분위기인데, 다시 깬다라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맥시멈 좋게 봐줘서 한 12만 7천 원? 여기까지가 내가 봐줄 수 있는
단기적인 맥시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LG전자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휴대폰 접고 이제 전장 쪽에 올인한 상태잖아요. 가전은 뭐 워낙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쪽도 위주로, 전장 쪽 위주로.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좀 차에 뭔가 좀 다리를 걸 수 있는 IT 섹터주들을 계속 골라. 요새 보면은 자율주행차 중에서 무슨 인포뱅크인가? 그거 완전 미쳤더라고요. 그 자율주행,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칩셋 미디어인가 뭐 그거는 또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는 또 그런 쪽도 엮여져 있는데 뭐 삼성에서 M&A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요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다리가 자동차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율주행 테마로 해가지고 한 4-5개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거기가 가장 움직임이 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개별주들이 올해는 사실은 대형주를 좀 대형주를 바로메타로 놓으면서 그 하부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이 부품주들이 좀 선전할 수 있어요. 또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올해의 어떤 화두는 실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기 이슈라든가 관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주식에 네. 잘못 들어갔다가는 네. 과연 그 기업이 그만큼의 밸류를 인정해 줄 만한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오케이인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큰 탈 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거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제 빠지겠죠, 주가가. 만약에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면 그때 잽싸게 이익 실현? 아니 손절 못 한다며요. 아이, 제가 왜 손절을 못하냐 하면은 그게 뭐냐면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샀을 때 손절 되게 잘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아니야.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 손절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치. 내가 바닥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샀는데 그거보다 더 빠졌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샀던 가격은 반드시 올 거라는 신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차를. 대부분이 그래서 못 한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게 뭐 하여튼 농담 삼아서 제 친구들은 진이 너가 팔면 다 대박이다 맨날 그러거든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워낙 바닥에서 사는데 바닥에서 사서 갖고 있다가 지겨워 그래가지고 조금 먹고 팔면 그 뒤부터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LG전자 파는 시점을 좀 알려줘요. 그때 사게. 아니에요. LG전자 나 팔 때는 팔아야 돼요, 같이. 네. 근데 아무튼 LG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폭도 기대치가 있지만 더 빠질 개연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택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말 나온 김에 한번 차트 볼까요? 그냥 LG전자? 말로만 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 저게 지금 60일선이에요? 파란 게? 120일선이에요. 이거요? 60일선 60일선. 돌았잖아요. 이제 60일선 돌았고 저점 이번에 찍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20일선 살아 있으니까 오늘 20일선 관통하고 거래 붙었고 여기서도 거래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봉에서 거래가 발생했으니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좀 풀어졌던 이평선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닝하면서 올라가면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좀 LG전자 좀 어떻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맨날 2등, 3등 아니, 꼴등이야. 그러니까 다 사놓고 기도해야 돼. 요새 그거 괜찮아요. 사놓고 기도 매매. 기도해야 돼. 제발 네. 올라주기를. 네. 근데 진짜 월봉 뭐야 주봉이에요, 월봉이에요? 일봉. 이 보면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옛날부터. 아니 LG전자가 한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어. 여기는 코로나. 여긴 코로나. 여기는 LG 마그나 기대감, 애플카 기대감. 애플카 기대감을 이만큼 올랐었으면 그때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기대감을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사실 여기가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LG전자 옛날 가격 고점대로 따지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저점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출연자 중에 LG전자를 8년 동안 들고 있었던 친구가 있거든. 마이너스 50%까지 갔던 거를 버텨가지고 결국은 50%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랬나? 하여튼 이때 잘 파셨나 보다. 8년을. 이때 잘 파셨나 보다. 아니 그 중간쯤에 팔았는데도 그래도 뭐 하여튼 수익 냈다고 그래도. 제 고객 중에 LG화학을 10년째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LG화학이 이 경영진들이 그걸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하면 또 화나고. 일단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게임주 얘기를 좀 해보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네. 이것도 역시 반등이 좀 오늘 세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2차 전지만큼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위메이드의 무슨 뭐 그 위믹스인가요? 그 가상화폐 그거 뭐 매도 소식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변에 제 주변도 그렇고 저희 지점에도 그렇고 게임주에 물린 사람들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니까. 최근에 몇 달간 게임주가 가장 핫한 테마였잖아요. 그쵸. 그거 있는 사람은 수익 나고 그거 없는 사람은 수익 안 났잖아요. 저희 앞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PD. 네, 김모 PD라고. 네, 그분 있는데 뭐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 위메드 지난번에 갈 때 좀 이거 너무했다, 과하다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은행에서 그 나라의 국책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할 때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돈을 발행할 텐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저 많은 화폐 그 NFT 뭐 그 위믹스 코인을 뭘 근거로 발행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었는데 뭐 그래도 그때는 그게 잘 갔었으니까. 근데 요새 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약간 좀 관심도가 식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상보다는 실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식은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뉴스 봤을 때는 그거였었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재무제표상에 보면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이제 600억이 찍혀 있는데 이게 그 코인이란 말인 거잖아요. 코인이 이제 600억으로 찍혀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 600억으로 찍혀 있는 게 너무 많이 찍혀 있다고 문제인가? 그랬는데 기사를 자세히 봤더니 600억으로 찍힌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거밖에 없냐죠. 그렇지. 엄청 많았었는데 나머지 이제 다 팔아가지고서 어쨌냐, 뭐 현금화했냐. 근데 뭐 위메이드 쪽에서는 뭐 썬데이 토즈 샀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그거 판돈 가지고서 위믹스 생태계를 꾸릴 거다. 그리고 올해도 4천억을 팔 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믹스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열이 받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은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서 이제 회사 이게 위믹스 생태계 그러니까 그 NFT 위믹스 생태계를 위한 투자인지 위메이드 지들이 좋자고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투자인지 그거에서 약간 좀 아리까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 그냥 코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어제부터 그동안 이제 빗썸에서 거래가 됐었었는데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되니까 빗썸은 약간 좀 수수료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비트는 수수료가 그거보다 좀 저렴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이게 그림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고 유동성도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줘서 반등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믹스 생태계와 그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꽂힐 것이냐 바로 당장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은 좀 기우뚱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모든 들어요. 종목의 변곡점.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작년에는 우리가 성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올해서부터는 정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에 지금 모든 이야기 그 키워드를 보면 실적이거든. 실적.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실적 성장이 딱 나와주면은 그나마 어떤 불안감을 딛고 가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 이 성장주들 기존에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성장주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실적주 가치주가 되는 건데 성장주로만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도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오늘 컴투스 홀딩스도 반등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는 또 상대적으로 좀 잘 견조하게 잘 견디는 편이고 잘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나 NFT 이쪽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주가 그걸로 그렇죠. 지금 컸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주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이거에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서 이쪽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못 미쳤을 때는 좀 한 단계 더 조정받았거나 아니면 바닥을 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실적 뻔히 알고 있는데도 급락하고 저희 엊그저께 아시잖아요. LG생활건강 실적 안 좋다고 그냥 바로 한 방에 10몇 프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그러니까 요번 달까지는 이제 대형주들이고 다음 달 가면 이제 코스닥도 많이 하는데 실적 시즌은 정말로 지혜를 잘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도 발표하면 막상 한 대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반영돼서 빠졌다라고 생각했다가 발표하면 또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P2E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네. 이것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느냐, 금리 인상 시대가 왔을 때, 혹은 하락할 거라고 보느냐. 네.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P2E 게임주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말이 이게 좀 언밸런스잖아요. 예, 잘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가상화폐의 이 시세가 네. 앞으로 오를 거야라고 믿는 분들이 사실은 이 게임주에 대해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게임주만 그냥 게임주만 볼 게 아니라 게임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최근에 P2E 게임으로 올랐던 종목들이라면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쪽 시장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에 맞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은 주식들이야 뭐 계속 분기 실적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P2E 게임은 실적 가지고 오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또 위믹스 가격 오르니까 또 위메이도 올랐었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또 반대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게임주 중에 오늘 그 우리 12시에 그 라이브 방송 중에서 못했던 게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급락 이후에 뭐 또 올라오긴 했지만 좀 흐름이 좀 힘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NC소프트도 뭐 아시잖아요. 이 회사는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돈 쓰는 게임이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저들한테 이제 문매를 맞고 빠졌었다가 뭐 약간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의 여러 가지 좀 아이템들 뭐 싸게 패키지로 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도 내년부터 NFT 게임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부분인데 다시 또 최근에 많이 빠졌죠. 역시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왜냐면 4분기 실적이 막 좋기가 어려운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보너스, 인센 지급하는 부분들이 자꾸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끼워 넣었을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게임 회사들도 아마 연말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NC소프트는 그걸 떠나서 일단은 뭐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신작 게임, 그리고 신작 게임이 잘 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워낙 상위권에 다 NC소프트 게임들이 많잖아요. 뭐 오딘도 밀어내고 뭐 이러면서 뭐 5개 중에 한 3개가 뭐 NC 거고 막 이러니까 새로 나온 게 잘 됐으니까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있었던 것들에서 갉아먹었던 거라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5개 중에서 3개가 1, 2, 3위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놈이 들어와서 잘 가니까 여기서 조금씩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 하던 사람들이 그쪽 새로 나온 게임으로 옮겼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마케팅 비용 들어가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NC소프트가 빠졌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봐도 지금 외국인 좀 계속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도 뭐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수를 하더라도 발표하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좀 보시면서 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급락했던 60일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지금 이탈한 거잖아요. 그 이탈하는 과정 중에서 21선이 단기적으로 깼습니다. 다만 6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 21선이 데드 크로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해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면 그건 큰일인데, 상승하고 있는 60일선을 21선이 단기적으로 데드 크로스 하는 거는 일단 용서는 된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 좀 보신다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5일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5일 동안의 저점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60만 원을 계속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답이죠. 60일선 깨면은 이거는 뭔가 사단 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막 아수라판 시장에서도 60만 원을 계속 지금 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60만 원을 다시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유지하시고, 최근의 흐름상으로 저항이 계속 나오는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를 지금 계속 못 넘잖아요. 그죠? 아이고, 선을 이렇게 똑바로 묶었지. 마음이 삐딱하나 봐요. 마음이 삐딱선을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게 요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다 이 박스가 요번에 이탈된 거잖아요. 그러면 반등했을 때 다시 이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5만 원과 68만 원 요 사이가 단기적으로 저항이다.
왜냐면 여기 근데 사실 거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거래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라면은 답은 이게 차트만 분석해드리면 60만 원은 지지대, 65만 원에서 68만 원은 저항대. 다만 주가가 올라가서 68만 원과 5만 원 사이에서 완벽하게 거래가 붙어주면서 안착이 되고 더 이상의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없다라면은 그때부터는 NC소프트는 뭔가 좀 전환 시도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이제 P2E 게임들, 위메이드 뭐 컴투스 이런 위시향 이런 그 4분기 실적 네. 이것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되게 좀 변화가 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NC소프트는 P2E라는 컨셉이 아닌 그냥 정통 게임주로서의 그 주가 반영이 된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반영이 됐을 때 거기에 커플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 디커플링이 되냐 어떻게 보세요? 약간 완벽한 디커플링이 100이라고 그러고 아니 완벽한 커플링이 100이라고 그러고 완벽한 디커플링이 0이라고 친다라면 NC소프트는 한 50 정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얘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완벽하게 그 P2E 게임 가지고서 시장에서 뭐 주가를 올려먹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새로 나오는 게임, 뭐 올해 새로 나오는 게임들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들이 그동안에 고평가됐던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면은 NC소프트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 차트만 봐도 뭐 완전히 맛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새롭게 좀 평가받을 수 있는 룸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디커플링도 아니고 완벽하게 커플링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이쪽 저쪽 그러니까 뭐 게임 섹터가 다 빠지면은 뭐 우르르 빠질 수도 있고 지수가 빠지면 우르르 빠질 수도 있겠지만 P2E 게임이 우르르 무너진다고 NC소프트가 그것만큼 같이 똑같이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잘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얘는 게임주로서의 그 실적에 대한 그런 역량 가치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가 이렇게 제가 줄을 좀 그어 보면은 다시 그어 보면은 아이고 좀 삐딱해도 이게 긋는 게 편해서 이걸로 그을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연필. 눈이 나쁜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이렇잖아요 지금. 네. 그죠? 지금 여기도 이게 이렇잖아요 지금. 박스 그러니까 하방 박스권. 네, 아직까지는 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하방 이 추세선 있잖아요. 네.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추세 전환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선 삐딱하게 그어놨지만 선을 좀 잘 그어 놓으시고 어느 날 이제 NC소프트가 그 하방의 상단선, 그러니까 하향 추세선의 상단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거래 터트릴 때 뭔가 변화가 시도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항상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이렇게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차트를 좀 그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까 종목 상담 좀 신청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네. 이것도 진짜 잘 가다가 진짜 헷가닥했죠. 근데 사실 이런 차트가 대부분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다 밀려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강하게 벌어지면 이격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티거나 내려가서 줄이고 오거나인데 이제 줄인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것도 2차 전지 뭐 유럽 쪽에 좀 향이 좀 강하고 이제 뭐 구리 동박, 뭐 전지박 이런 쪽들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쪽들이라서 좀 마지막에 원자재 강세일 때 같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셀이 옛날에 많이 갔다가 셀이 쉬니까 양극재 가고 양극재 쉬니까 음극재 가고 음극재 가고 나니까 뭐 구리 동박 가고 다 돌고 나니까 이제 장비주들, 부품주들 갔잖아요. 그러다가 다 가고 나니까 다시 또 셀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어깨가 되는 거고 이게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딱 이 어깨를 넘어서야 전환이 되겠죠, 뭔가 추세가.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요 가격대 9만 원 정도가 솔루스 첨단 소재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저걸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추세 복귀. 예전에 제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손님이랑 이제 살 때 한 8만 원 정도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만 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10만 원 넘어가면 팔자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너무 세게 슈팅을 하니까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좀 버텨볼까 이렇게 됐는데 뭐 10만 원 깨고 막 8만 원 지금 이제 원금이 와버린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기다리긴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120일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60일선도 이제 아래로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꺾인 60일선을 빨리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구간 보시는 대로 여기 지금 7만 한 5천 원 정도가 저점이었죠. 7만 5, 6천 원에서 여기 9만 원 사이대 9만 원 사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 이렇게 가팔랐었던 60일선을 약간 완만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뭐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혼자는 못 가고 기본적으로 좀 유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회사도 수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회사야. 나쁜 회사는 아니고요. 좋은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나쁜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나쁜 회사는 없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투자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재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수익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랑 이제 개인이 이제 팔고 이제 연기금이 좀 사게 사줬어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네요, 진짜. 좀 소재주들을 사줘서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없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실적 예상치를 한번 좀 볼게요. 실적 예상치를 보면은 뭐 스냅샷 보면은 지금 예상치는 나쁘지는 않죠. 네. 지금 3분기까지는 38억이 영업이익이었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61억 영업이익이라고 그러니까 기대는 좋죠. 그죠? 실적은 좋죠. 근데 문제는 요 기대감으로 지난번에 급락하기 전까지 많이 갔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만한 수익이냐 저게.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래도 줄어든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라도 지금 뭐 부직갱이라도 잡고 싶은 부직갱이죠?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고 싶은 심정의 2차 전지를 보는 제 심정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막 미친 듯이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대신에 추세 전환을 위해서 얘도 좀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횡보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 네. 박스. 이게 풀렸던 저 이평선들을 솔직히 여기서 뭐 엄청난 호재가 나와가지고 막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시 이평선 때 다시 벌어지면서 쫙 발산이 되겠는데 그러기에는 여기서 좀 에너지 발산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가 발생 이런 거 빼고 그냥 지금의 이런 전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뭐 추가적인 뭔가 이 섹터의 변화,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변화가 없다라면은 이 역시도 그동안 기대치만큼 보여줬던 부분에 대한 뭔가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 이 구간까지의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추세로만 생각하면은 추세는 크게 보면은 사실 여기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이 하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좀 추세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그어야 될까요? 이게 새로 상장했을 때 기준이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선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어요. 아주 이거 보시면 되게 완만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올라갈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여기지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선이 그어보면 어딘가서 만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좀 8만 원은 더 이상 좀 안 깨고 계속 버텨주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나와줘야지만 차후에 좀 탄력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한 7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한번 대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내려오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미쳤냐고 그러시겠지만 그냥 제가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친다라면은 여기서 무리하게 사기보다는 뭐 시장 흐름상 추가적인 더 급락이 나왔을 때 7만 원 정도를 전후로 하는 저점에서는 그때는 한번 좀 진하게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보유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이냐의 시점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면 살만해라는
대에 왔을 때, 가격대에 왔을 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주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막 모두가 살려고 할 때가 팔 때고 모두가 팔려고 할 때가 살 때기는 해요. 그래서 공포감이 들 정도로 사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항상 살 때긴 한데 고래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사볼만 하다 이런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 이하로 더 급락했을 때가 진짜 살 때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잡아놓은 가격보다도 네. 더 아래쪽. 그랬을 때는 이거는 진짜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가는 수준이니까 시장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려요.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는 그냥 빠진 거라고 넘겨라고. 왜냐하면 시장 멀쩡한데 내 주식이 빠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진 거를 좋다라고 아이고 더 빠질 것 같아 무서워라고 바닥에 던지고 나면 살 기회를 안 주고 다시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멀쩡할 때 빠지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놈은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면 그건 그냥 인정하고 오케이를 해주고 버텨야 된다는 건데 못 기다리고 막 파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오늘처럼 어저께 팔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해버리면 어떡해요? 쫓아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 이 주식을 잘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다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게 빠질 만한 악재가 개별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문제인지 그쵸. 요거를 분간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하이닉스 10만 원 막 깨고 내려갔을 때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PBR 1배 10만 원 이거는 싼 거야 이거였는데 그거 깨고 9만 원 깨지고 막 이러니까 다들 패닉에 빠져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가 사실은 살 때인데.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막 안 좋다고 그러면서 막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이닉스가 아니라고도 했는데도 뭐 안 믿어. 그렇지. 그 이게 어디지? 그 마이크론에서 CEO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는 믿는데 하이닉스 경영진에서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했단 말이에요. 삼성에서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우리는 못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제를 너무 좋아하는 건가요?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좀 감안하셔서 보유 그다음에 매수 매도 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닥이다라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고 뭐 그 회사가 막 망하는 이상한 회사 아닌 다음에는 시장 때문에 빠진 거는 좀 잘 참아내시는 게 현명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휩쓸려서 팔고 나면 도로 못 사요. 네. 자, 그다음에 빠르게 송원산업 한번 볼까요? 송원산업 오늘 화학주들이 좀 다 화학주예요. 효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효성첨단 소재는 지난주에 해드리긴 했는데 송원산업도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산화방지제 지난주에 얘기 한 번 안 했었나? 바스프가 일고 얘네가 한 2등 정도 되는데 이제 경기 민감주 왜냐하면 IT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부식 방지되는 그런 산화방지제 막 이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화학주 sek터 내에서는 뭐 송원산업이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뭐 완전히 막 정말 미쳤어라고 빠진 게 이제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금호석 이런 것들인데 그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실적까지 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왜냐면 분들이 많은 것 피크아웃 같아요. 논란 때문에 좀 빠진 거니까 실적. 왜냐면 우려. 거기도 증설을 2, 3년 전에 엄청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막 공급이 막 과잉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산업이 막 돌아가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니까 소모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더 많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제품 가격 빠지고 실적 안 나오니까. 지금 4분기, 그러니까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요. 화가 엄청 싼데 4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고 1분기가 저점일 것 같고 2분기부터 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 싼 건 맞는데 조금만 더 이따 살까?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화학 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다르게 보여요. 다른 화학주들보다는. 왜냐하면 다른 화학주들이 빠질 때 잘 가는 게 송원산업이거든요. 거꾸로. 그쪽들이랑 원가 베이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송원산업은 다른 화학주가 못 갈 때 더 좋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뭐 사모펀드들이 조금 들어오게 됐고 오늘 뭐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팔기는 했는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좀 주가 흐름은 다른 기관이 그동안 쭉 매수해왔네요. 사모펀드들이랑 뭐 투신이랑 막 보험들이 좀 계속 사왔었죠. 예, 그래서 외국인도 좀 샀었잖아요. 조금 팔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점이 이평선들이 다 몰켜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몰려서 지금 터닝하고 있잖아요. 몰려서 터닝하고 있는 거는 빠지면 땡큐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빠지면.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도 딱 누가 봐도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죠. 단기로 누가 봐도 상승 추세고 단기로 지금 계속 21선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21선 깨지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은 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마 뭐 오늘 상담하신 게 여기서 샀다고 상담하신 걸까요? 고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거겠지. 계속 들고 갈 만하냐, 아니면 혹은 네, 물타기 네. 혹은 신규 매수해도 되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2만 원만 안 깨면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직전 고점에 지금 마주쳤잖아요. 예. 예, 여기 23,500원에서 24,000원 여기 부근에 좀 강력 저항대예요. 여기도 지금 먹힌 자리고 여기도 막힌 자리고. 그래서 송원산업은 24,000원을 넘어가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데 24,000원 넘어가기 전에는 한번 올라오면은 줬다가 다시 밑으로 살짝 눌림목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원 안 깨면 유지하는 전략이 일단은 괜찮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송원산업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 간단하게 한번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화학주는 다 비슷할 거예요, 지금 움직임이. 네. 그때 이게 그거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상담 드렸는데. 이것도 참 가파르게 빠졌네. 네. 이것도 그동안 수소로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각도가 정말 가파르네. 이 회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문 대통령이 방문했다? 거기서부터 스타트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수소 막 생태계 막 이러면서 가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뭐 그렇죠. 수소에 대한 게 기대감이 좀 쫙 최근에 내려와서. 뭐 현대 제네시스 뭐 수소차 개발 뭐 안 왔나 뭐 이러니까 그 뒤부터 빠지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너무 많이 올랐었고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됐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지난주에 수익이 이게 20배 시세 났다고 쉬어야 된다고. 20배 났으면은 쉬어야 돼요. 그쵸. 10배도 쉬어야 되는데 20배면은 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다만 이제 그때 여기 저점 그어드린 거 있었잖아요. 네. 요 가격대까지 오면은 리바운딩은 가능하다. 네, 그 가격대가 얼마예요? 50만 원 정도 되는 50만 것 같아요. 네, 50만 원 정도를 최대 지지선. 근데 아니 그거보다 살짝 위 제가 죄송해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한 52만 원 정도로 올려볼게요. 51만 5천 원에서. 여기 직전 저점 2번 마주친 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 정도를 최대 지지선으로 놓고 기다려보시는 줄. 왜냐면 하락은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은 계속 터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네. 저항선에 대해서 네. 올라가는 시험이 있으니. 밑에 하단, 하락 추세선의 하단에서는 반등하고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서는 또 막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실 분이라면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하고 올라가서 추세선 상단에 마주치면 매도하고. 네. 그러면서 뭐 그 트레이딩은 좀 하실 수 있다라면은 그 왜냐면 하락한다고 이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 저렇게 반등해가면서. 네. 그래서 주식 이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주식시장이 앞으로 안 좋대. 막 그럼 주식 다 팔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락장에서도 주식은 가요. 그리고 잘 가는 종목도 있고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처럼 하락 추세선 하단에 맞고 상단에 막히고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 짧은 트레이딩 구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전략적인 부분인데 뭐 아무튼 이거는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나 갖고 계신 분은 뭐 그렇게 참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뭐 맞나요? 회사 이름이? 네, 포스코 엠텍 있어요. 네네. 포스코가 좋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포스코가 좋은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요? 최근에 좀 수렴하면서 약간 추세 전환 시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수급은 보면 기관 수급이 없죠. 기관 수급이 없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3,400억대잖아요. 아주 소형주네요. 네, 시가총액이 보통 3,000억 넘어가면 사기는 하는데요. 3,000억 이하짜리는 기관이 안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이 일단 안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그때 왜 움직였죠? 그것 때문에 움직였나요? 그 무슨 리튬 호수 막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나요? 그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도 뭐 여러 가지 뭐 포스코에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네. 여러 가지 소재들을 그래서 그런 소재들에 대한 공급 이거 여기도 나와 있네요. 아르헨티나 염호 개발 사업 추진 소식에 급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제 그냥 포스코에서 뭔가 좀 호재가 나오면 소재 쪽에 있는 포스코 엠텍이 변동성이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그냥 저는 단순히 차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되게 관심 있게 막 보는 종목이 아니라서 일단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좀 여기 고점은 인정해 줘야 되겠죠? 네, 두 번의 고점은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더라도 12,000원을 막힌다. 가면 판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중간 가격대 지금 제가 보면 9,500원에서 9,700원에도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왜냐하면 가려면 여기서 제대로 갔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예, 가려면은 진짜로 거기서 가줬어야 되거든요. 여기 두 번의 고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수렴이 된 상태에서 가려면 여기서 제대로 가줬어야 되는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수렴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점은 맞아 떨어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스타일인 거죠. 그럼 결론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면 이 낮아지는 고점을 뭔가 뚫어주는 계기가 생기면서 거래가 붙어져야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최근에 점 저점권인 한 7,7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지지선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뭐 최근에 좀 거래가 터진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의 시도는 좀 살짝 있어 보이긴 해요. 거래가 좀 터졌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거래가 터졌었기 때문에 여기 윗꼬리 부분인 여기 9,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000원 부분의 단기적인 저항은 염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걸린 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선이 연결이 네,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걸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양봉의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그 중간 가격 정도 계산해 보면 한 8,400~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8,500원 정도 가격에 뚫었다. 거래가 실렸다. 그러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갈 수 있는 흐름 9,500원 이상 한번 시도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개별주들은 저희의 영역은 일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일단, 이제 거래량을 봐야죠. 예, 이런 흐름만 네. 이해하시고 그 지지선하고 저항선 이런 것만 네. 이해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는 네, 걸로. 지금은 이거 대응의 영역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7,700원 정도 단기 마지노선 놓고 단기적으로 여기 가격대 좀 보시면서 여기 9,000원 부근 여기는 최대 저항대예요. 하지만 중간에 8,500원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실리는 양봉이 나오면 변화가 시작돼서 좀 추세를 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일 역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되겠죠. 내일 오늘 나스닥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우리 시장도 반등한다. 혹은 나스닥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우리도 따라서 안 좋다. 각각의 요새는 거의 미국이랑 디커플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내일 또 만기잖아요. 근데 그동안 좀 벌어졌던 베이시스가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그래서 만기 충격이 뭐 공격적인 것까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많이 매수한 부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매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베이시스 벌어졌던 부분 조금 좁혀진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오늘 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CPI가 미국 12월 CPI가 상태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다, 높다. 그랬을 때는 다시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CPI를 보고 내일 밤을 이제 내일 아침을 고려해 본다면 CPI가 예상치 안으로 나왔다. 뭐 미국의 반응 괜찮았다. 그러면은 오늘 반등 추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 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뭐 CPI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어.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또 인플레 우려감에 양적 뭐 기조를 갖다가 다시 또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생기면서 시장이 다시 또 움츠러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움츠러들면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움츠러들면은 만약에 오늘 못 샀던 분들이라면은 한번 그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트레이딩 대응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도 보시면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하케 이슈로 상 갔잖아요. 기술 이전 나오면서 그러니까 바이오도 이렇게 한 방에 기술 이전 나오면서 상한가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주들도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포럼 컨퍼런스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뭐 희망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주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올 수 있듯이 지금 시장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가격이 일단은 싸면은 들어오고 비싸면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일단 된다 싶은 기업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금리의 변화에 되게 민감한 종목들이 약했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거를 억눌러 주려면 결국은 오늘 밤에
CPI가 예상치보다 약하게 나와주면은 성장주들이 좀 추가 반등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 어저께 유통주 많이 빠졌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매대에 살 게 없다. 아, 그렇지. 지금 뭐 역시 계속 물건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팔지를 못하니까 매대에 이게 살 게 없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공급발 병목 현상이 강해요. 근데 이게 풀리려면은 결제 해지라고 이놈의 코로나가 진짜 빨리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공급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확 갑자기 뭐 경기 민감주나 제조업체들한테 확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공급의 병목 현상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소비는 강하거든요. 상당히.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강한데 이 소비가 강한 만큼 또 이제 공급하는 그 가격대가 높거나 이제 물가가 높아서 가격 지수가 높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파월은 또 그런 식으로 억누르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시장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리바운딩한 종목들은 오늘 밤에 CPI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그 부분을 보세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반응이 거기에 또 과민하게 반응한다라면은 또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2,900선에서 찍었던 2,900 뭐 초반대였었죠. 거기서 찍었던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조정이 나오면 저는 다시 또 요 최근에 강했고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사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낙폭과대한 종목들 그다음에 금리에 좀 민감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약간 선호도 떨어지면서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어제 찍었던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또 일정 부분 또 트레이딩 매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장도 결국은 종목 장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렇다면 자 내일 예를 들어서 성장주 만약에 내가 그 이제 주가가 내일 반등을 했다 이거예요. 내일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성장주 중심 아니면은 가치주 중심 아니면 경기 민감주 어느 쪽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저는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미국 시장이 그 CPI에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잘 올라와 줬다. 그래서 인플레이 우려감이 좀 덜해졌다. 그러면 저는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순환 반등 일정 부분. 왜냐면 21선이랑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 갭을 일정 부분 메우는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시 또 경기 민감주들 요새 한 이틀 쉬었잖아요. 올라오다가 그런 쪽들로 다시 또 수급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성장주도 쫙 오르니까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쭉 이렇게 쳐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 주인가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이슈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일정 부분 좀 현금화하자, 반등 시 좀 매도하자. 이거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대형주들은 좀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대형주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작은 종목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을 줄이고 그걸 할 테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큰 것들이 조금 피해가 많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코스피 200 안에서 시총이 큰 것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밖에 있는 종목들,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 2월 달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맞물리고 뭐 설 연휴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실적인데 되게 복잡해요, 시장이. 근데 대부분 4분기 때 워낙 실적들이 다들 안 좋아서. 그건 맞아요. 그래서 좀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 있으면 그 실적 발표 일정 좀 참고해서 실적 발표 때문에 빠지면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미국의 그 우리 그 펀드 매니저 그 헤지 펀드에서 일하는 그 투자 왔을 때 그 헤지 펀드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돌발 악재 혹은 4분기 때의 그 실적 부진. 근데 그게 구조적 실적 부진이 아니라 그냥 그 일상적인 어떤 그럴 때 빠졌을 때 샀다가 매도하는 전략. 그게 하나 있더라고. 그때 인터뷰해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실적 부진은 결국은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해운 운임 지수도 요새는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하지만 운임이 5배씩 올랐는데 LG전자 실적 안 좋은 게 그 물류 비용 때문이거든요. 지난번에 3분기에 금호타이어 실적 안 좋은 것도 그 운임 비용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임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적에 대한 부진은
결국은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 의한 그다음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올해 좋아질 수만 있다라면은 그런 기업들은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거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 한 초중반까지는 그 지수 편입 이슈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돈 빨아먹는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조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여튼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크래프톤 이런 것들 다 들어왔을 때 주가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빨리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끊으려고 마무리를 하면 또 시작이 되고. 아니 근데 그 종목들이 보호해수가 풀리는 게 2월 6일, 2월 10일 막 이렇거든요. 아 그래요? 2월 16일? 2월 6일이랑 2월 10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살펴보세요. 보호해수 풀리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형주들. 박 부장님은 진짜 열정이 에너지가 막 넘쳐요. 아 오늘도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작 전에 둘이 그랬거든요. 우리 오늘 꼭 노력해서 1시간 안에 끝냅시다. 근데 1시간 20분이 됐어.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 네, 진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셔서 결국은 그 자신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시장 대응을 할 것이냐를 나름대로 시나리오로 설정하시고 네. 시장 상황 보면서 잘 대응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종목을 이렇게 자판 버리듯이 사서 올라오면 파는 거가 좀 트레이딩이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종목을 줄이는 쪽, 그러니까 슬림화 시키는 쪽, 핵심 종목으로 그러니까 줄여서 실적되는 쪽, 시장의 주도 쪽으로 약간 압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각이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변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간단해요. 많이 빠지면 올라오게 되어 있고 많이 올라가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장의 좀 특성을 좀 활용하시면서 1월달, 2월달은 조금 지혜롭게 맞아요. 헤쳐나가 보시기. 오를 때는 이러저런 이유로 자꾸 그걸 합리화하면서 더 오를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회귀하잖아요. 빠질 때도 이러저런 이유로 더 빠질 것 같던 맞아요. 분위기를 만들지만 결국은 다시 또 원가치로 가고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남들이 더 빠진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그럼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과감. 이런 게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실질적인 그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치는 뭘로 평가하겠어요? 실적이잖아요. 그렇지, 실적. 네, 그러니까 허황된 실적과 너무 과장된 악재 이런 부분들을 잘 걷어내시고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올해는 좀 잘 찾아가는 해? 그렇게 좀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 네, 끝. 오늘 끝. 네. 찐시황 1월 12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인생에 함께해 주신 박진희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방송 보신 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기대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항상 그럼요. 또 다음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으니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네. 예상대로 안 되면 또 다시 또 플랜 B를 가동시키면 되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 또 뭐 좋은 플랜 B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